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이던 이 미국의 3대 지수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키우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최근에 이런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이고요. 빠졌다 하면 이 저가 매수세가 유비되고 또 조금 오르면 바로 매도해버리는 정말로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역시나 이 중장기적으로 지수나 주가의 상승에 베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많이 빠진 주식이긴 한데 또 오래 보유하기엔 부담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이미 다진 것 같고, 자,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이미 찍었다는 분석과 함께 이 기술주들의 하락이 과도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향후 이 증시의 상승에도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3개월 그래프만 봐도 나스닥 지수의 반등세가 가장 강하죠. 하반기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고요. 자, 어제는 이 미국 시간으로 오후 2시경에 연방준비제도의 6월 이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자, 공개와 동시에 주가는 반등을 하면서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사실 별다른 내용은 없었죠. 딱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정도의 내용이었는데 시장은 오히려 안도감이라고 할까요? 상승세를 이어갔고, 자, 보시면 연준 위원들은 경제가 둔화되더라도 인플레이션 억제가 최우선 대응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데 대체로 공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달 열릴 7월 FOMC 회의에서 50bp나 75bp의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최근에 연준의 이 고강도 금리 인상에도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연준의 강력한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점이 시장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친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매파적인 스탠스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역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는데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첫 번째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죠. 자, 일단 인플레이션을 잡은 다음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 점은 시장과 연준의 의견이 일치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의 GDP 성장률에 대해서 1분기 위축된 후에 2분기에는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서, 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완화시킨 점도 주가 반등에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채권 시장은 반대였죠.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나서 이 연준의 강력한 긴축 의지를 재확인한 거죠. 자, 그로 인해서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에 3.006%까지 치솟으면서 3%를 넘기도 했습니다. 2.963으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자, 하지만 10년물 국채 금리는 그보다 덜 오르면서 2.904를 기록했는데 이 장단기 국채 금리의 역전 현상이 다시 한번 일어난 거죠. 자, 전일에 비해서 역전폭이 확대가 된 건데요. 자,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경기 침체의 신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연준의 강력한 긴축 의지에 대한 이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장단기 국채 금리의 역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금리가 이 고강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보통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국채 금리도 따라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최근처럼 이런 강력한 금리 인상이 오히려 경기 침체를 불러오게 되면 이 국채 금리도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려감일 뿐이니까요.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제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집계한 미국의 6월 서비스업 ISM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55.3%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였던 54%보다는 높게 발표가 됐죠. 하지만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우려감도 나타냈는데요. 자, 그래도 다행인 건 낮아지긴 했지만 50% 이상으로 여전히 경기 확장 국면에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보여줬습니다. 성장이 과거처럼 강하지는 않아도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자, 이렇게 주문량이 둔화되면 인플레이션의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나쁜 상황이라고만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황으로선 적당한 경기 침체, 즉 수요 둔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억제가 더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고요. 모든 초점이 이 인플레이션에 맞춰져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일단 물가가 고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기점을 시작으로 증시도 본격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여러 가지 산업 지표와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고공행진을 보이던 국제 유가가 급락을 했죠. 서부 텍사스산 원유인 WTI의 가격이 배럴당 8.2%나 급락을 하면서 99.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WTI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선 아래로 내려간 게 지난 5월 11일 이후 거의 2달 만이라고 하는데요.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끝을 모르고 치솟던 국제유가가 경기 침체라는 덫에 걸려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 경기 침체가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 역시 한풀 꺾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경기 침체로 인한 에너지 수요 감소가 결국엔 국제유가의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거기 때문이죠. 사실 원유의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죠. 자, 이 원유의 가격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에 하락한 것도 있겠지만 이 치솟는 가격이 소비자의 수요를 꺾은 것도 한몫을 한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 이 높은 국제유가의 가격이 100달러 선 아래로 내려앉은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마저 종료가 된다면 이 증시 반등을 위한 가장 큰 호재가 될 것 같은데요. 치솟고 있는 원자재 가격을 한풀 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조만간 실현이 될 것 같은데 휴전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CNN에서 보도가 된 만큼 기대를 걸어봐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러시아가 이 전쟁을 끝낼 이 탈출구가 필요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가 거의 장악을 했죠. 그걸 빌미로 이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자, 그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재건 관련 회의도 공개가 되면서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정말로 끝이 나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기대를 해보게 되고요. 자, 또 하나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날이 서 있는 상태죠. 하지만 높아지는 물가와 함께 오는 11월에 미국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치솟는 물가를 어떻게 해서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 관세 인하 카드를 꺼내든 걸로 보이고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단행했던 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평균 19.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건 무역 분쟁 이전에 3.1% 대비했을 때 7배나 높은 수준이죠. 자, 그런 관세를 낮춤으로써 이 미국의 물가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또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물가죠. 이 물가를 잡는 게 정말 최우선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침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 문제점들은 그 다음 해결책으로 돌파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중국의 BYD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이 테슬라보다 더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면서 전 세계 판매량 1위를 달성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성장성에는 박수를 보낼 만한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YD는 올 상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64만 1350대의 신에너지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같은 기간 테슬라는 56만 4743대를 판매했고 BYD의 판매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15%나 급증을 한 거죠. 하지만 중국의 이 신에너지 차량은 순수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올 상반기 BYD의 순수 전기차 판매 대수는 32만 3,519대에 불과하게 되죠.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이 테슬라의 1강 체제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BYD의 성장성만큼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주가 역시 연초 대비 36% 이상 상승을 했죠. 같은 기간 테슬라의 주가는 36% 하락 중인 것에 비하면 그 차이가 정말 상당히 큰데요. 자, 물론 테슬라는 올해 2분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상하이 공장이 가동이 멈췄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생산 대수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틈을 틈타서 BYD가 빠르게 치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슬라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전기차 업체로는 BYD를 들 수가 있고, 강력한 중국이라는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까지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BYD는 CATL 다음으로 중국에서 두 번째 비중으로 이 배터리 생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되고, 이 중국의 전기차와 2차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이끌어갈 기업임에 정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자, 워런 버핏이 유일하게 투자하는 전기차 기업이기도 하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의 구성 종목이기도 하죠. 자, 최근에 급반등을 보이면서 정말 거침없이 상승 중인 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인데요. 자, 오늘도 3%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자, 하지만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조정이 깊은 국내 2차전지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차이나 전기차 역시 한동안 이 주가 하락으로 마음고생들을 많이 하셨겠지만 또 이렇게 회복하고 있고, 떨어졌을 때가 정말 저가 매수의 기회였다는 걸 오르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 2차전지는 아직도 그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걸 감안해 본다면 이 국내 2차전지들이 조정을 받을 때가 정말 저가 매수의 기회인 것 같고요. 타이거 2차전지 테마나 코덱스 2차전지 산업과 같은 ETF 투자도 괜찮고, 개인적으로는 LNF와 에코프로비엠 등의 2차전지 소재주도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양극재에 대한 기대가 크고요. LNF,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케미칼 등의 이 향후 상승세가 정말 매섭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정말 참고만 하셔서 투자는 각자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2차전지의 성장성에 의심할 게 없는 것이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인 중국의 전기차 보유량이 1천만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중국은 순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 전기차 등 이 세 가지를 신에너지차로 정의를 하고 있고, 각종 정책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 올해 상반기에 등록된 전기차는 220만 9천 대로 작년 동기 대비 100.3% 증가를 해서 사상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중국의 전체 자동차 시장은 역성장을 하고 있지만 취득세 감면과 보조금 지급,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중국 정부의 지원책에 힘입어서 정말 빠르게 전기차 시장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추세라면 중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2025년 전기차 침투율 20%를 조기에 무난하게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해 14.8%였던 이 전기차 침투율이 올해 5월만 보면 26.6%로 이미 중국 정부의 계획보다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20% 침투율은 무난하게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세계 최대의 이 전기차 시장이라는 중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이제 막 20%에 근접하는 가운데 유럽과 북미 시장 등 앞으로 가파르게 성장해 나갈 시장이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2차전지 시장은 더욱더 좋아 보이고요. 중국 시장도 최근에 이 조정을 끝내고 큰 반등을 보였듯이 국내 2차전지도 다시 한번 비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이 전기차 투자 내역인데요. 이들 완성차 업체들의 변화가 바로 미래 전기차 시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2030년까지 이 전기차 부분에서 수십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고, 올해만 해도 수십 종의 이 전기차가 출시가 될 예정이죠. 자, 이렇게 큰 그림을 보면서 전기차나 2차 전지에 투자를 한다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질 것 같고요. 하루하루 주가의 급등락에 연연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